오늘은 서울 핵심지에서 낡은 주택으로 매입해서 다세대를 신축한 다음에 대박을 터뜨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을 바로님이 지신 거예요? 네, 제가 이 집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네. 이제 네. 바로님 재개발 이런 토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네.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재개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네. 재개발 예정지가 좀 뜬구름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나중에 재개발이 될 거라는 확신 네. 어디서 얻으셨어요? 확신은 일단 오래된 건물들, 빨간색 건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평지였고, 그다음 역에서 가까웠고, 도로가 반듯반듯했어요. 골목도 꽤 넓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적의 입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또 둔촌 주공 재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올라가는 걸 보면 여기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바로님께서는 이렇게 네. 다세대를 지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네. 서울로 투자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신 거죠? 일단 평택에 지었는데 건축비는 똑같다. 건축비는 똑같다. 어디서 지으나 건축비가 똑같으면 나는 서울에 지어야 되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땅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둔촌 조공을 오게 되고 네. 다세대를 짓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서울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가로 물건을 취득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싸게 물건을 가질 수 있다. 땅도 싸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건축비만 내면 되니까. 왜냐면 대부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좋은 토지를 싸게 사서 내가 원가로 지어서 적당한 나의 이익을 붙여서 팔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신축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맞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지를 공부하시다 보면 네모난 토지, 뭐 대로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북향 토지가 좋고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맞죠. 하시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은 저희한테 오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서울의 땅 중에 그렇게 반듯반듯하고 건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들은 사실 드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찾으시다가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라도 시도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네네.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네. 가장 궁금한 게 땅을 얼마에 사고 네. 얼마를 벌었는지 네네.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왜냐면 또 너무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판 것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들어간 돈의 2배 정도는 회수를 했고. 잠깐만, 내가 들어간 돈의 2배는 회수를 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대출도 있고 하니까 저의 에쿼티는 좀 작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전체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재개발로 갖고 있으면서 1+1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안 팔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 뭐 포레온까지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를 1+1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수익은 사실은 그 이상. 상상 이상이죠. 네.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여기 지금 지하철역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300m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의 입지는 아니지만 네. 1+1으로 맞게 되면 그 이상의 차익을 또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축하고 한 세대씩 분양하면서 수익도 남기고 나중에 네, 맞습니다. 아파트도 생기고. 그럼요. 그것까지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국엔 진짜 투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로님. 네, 운도 많이 따른 거니까요. 운도 따르죠. 그쵸. 근데 저는 운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운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바로님이 이렇게 토지를 찾고 이런 기획하시고 건물에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이렇게 기회가 왔다는 것은 바로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의 다 이제 매각을 했지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상 벌었다. 10억, 20억. 그거보다는 많이 번 것 같아요. 10억, 20억보다는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다세대를 신축한다고 하면 네. 요즘 다주택자들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건 세금이고 네네. 취득세, 양도세 만만치가 않은데 네네. 다세대로 신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한 번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올해 10년 동안 임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개인 명의를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취득세는 원가 취득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축 판매업이 되면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가 돼요. 신축 판매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돼서 그 5년 안에 정리하고 팔면은 큰 종부세 이슈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하면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니까 세금도 거의 50% 정도 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상품으로 판 거니까 주택분 추가과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위가 클수록 법인 사업으로 하는 게 좋죠. 저는 다음에 서울에 하면 법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런 세금적이고 이런 이슈까지 설명해 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바로님은 이 좋은 입지를 선택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이렇게 다세대로 신축을 하셨는데, 재개발 지역 구역 지정 이전에는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현금 청산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 부분을 신축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신 거예요? 처음에 신축할 때는 구역 지정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고요. 정확한 지정고시 자체는 제가 다 준공하고 났는데 그랬구나. 네, 근데 건축 허가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긴 실제 있는 것처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건축 허가가 문제인 거니까 고시 전에 허가 받으면 상관없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바로님처럼 네네. 서울에 이렇게 구역 지정되기 전에 내가 토지를 미리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지금 보고 계신 데가 있나요? 네. 찾으면 계속 있고요. 저는 네.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지역 노후도 검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찾아보면 이미 이제 구역 지정 초기인 단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얼른 하셔도 되고, 예. 그럼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 아직도 있어요. 서울은 새로 공급될 거는 이런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서울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바로님을 모시고 신축과 재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봤거든요. 무너질 뻔한 이 다세대를 신축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 사례를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건물주들 다 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강력하게 매일 외치시고 원하시면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글을 쓰시든 외치시든 언제나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언제나 생각하시고 계시면 기회는 꼭 올 거라고 봅니다. 바로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이야기 해주신 바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축에 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 꼭 얻으시면 좋겠어요. 신축 푸는 애 영달에서 이런 신축과 그리고 돈 버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